재혼실격 7회입니다. 제 채널을 사랑해 주셔서 멤버십에 가입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통장으로 직접 후원해 주시는 분들께도 또한 감사드립니다. 소설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자, 실제로 그렇게 솔직히 말한 가수가 있었지? 누군지 알지? 혹시 JYN이요? 그래, 자네도 아는군. 그 사람이 그랬잖아. 자고 나면 또 이 사람, 자고 나면 또 똑같은 사람과 평생을 할 자신이 없었다고 말했다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치도곤을 치렀나? 그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도 사람들은 절대로 성에 대해서만큼은 다들 수녀나 신부나 스님처럼 가면을 써야 한다는 걸 알고 있지. 성에 대해 솔직히 해봤자 손해라는 사실을 모르는 인간이 없어요. 그렇지만 JYN도 젊었을 때 얘기고 지금은 이혼한 것을 후회한다고 하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겠어요? 인내하며 끝까지 잘 견딘 사람이 결국 인생의 뒤안길에서 모든 이들의 축복을 받는 것 아닐까요? 좋아. 인내도 좋고 오래 참음도 좋아. 그런데 그렇게 참다 보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지. 스트레스는 곧 만병의 근원이 되고 말이야. 한마디로 사람의 몸을 오케스트라의 관현악단에 비유하면 쉽게 이해가 갈 거야. 오케스트라의 관현악이요? 정도는 매형의 뜬금없는 비유에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래, 오케스트라의 악기들은 말하자면 우리 몸의 수많은 호르몬을 담당하는 악기라고 비유하면 금방 이해가 가지? 그러니까 악기 하나하나가 제 소리를 내주질 않으면 아름다운 오케스트라의 연주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 말이네요. 그렇지. 처남은 나랑 달라도 너무 다른데 내가 처남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렇게 말귀를 빨리 알아들어서 그게 내가 좋아하는 이유야. 매형은 아주 신이 났다. 자, 그러니까 100세 시대에 한 사람과 평생 섹스를 한다면 의무 방어전밖에 되지 않는데 그렇게 의무로 하는 것은 우리 몸도 금방 알아챈다 이 말이야. 그러니 몸에서 충분한 흥분을 하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지. 그런 결과물로 고혈압, 혈관질환인 콜레스테롤의 증가, 당뇨, 비만, 그 외 다 열거할 수 없는 성호르몬의 불균형을 이루게 되지. 매형말로 하자면 그럼 수녀나 스님 혹은 신부님들은 온통 질병을 안고 살아가야겠네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매형은 정도의 이런 팽팽한 반론에 싫어하는 기색이 아니라 기다렸다는 듯 아주 즐거운 표정을 지었다. 좋은 지적이야. 처남. 자, 그런데 그들은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인내하는 데 스트레스를 덜 받는 몸으로 젊어서부터 인식이 되어 있다는 거야. 일반인보다 참기가 덜 힘들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니까? 그리고 스님이나 신부, 수녀님들은 일반인보다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먹는 것도 늘 자제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서 그들을 일반인과 비교하면 곤란해. 그리고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도 있잖나? 스님이 고기 맛을 알면 빈대도 안 남는다는 말. 다시 말해 섹스 맛을 알고 있는 사람이 섹스를 평생 참고 사는 것과 잘 모르는 사람이 참는 것과는 스트레스 지수가 현격히 다르다는 거지. 정도는 매형과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새 매형의 궤변에 고개를 끄덕이는 자신을 발견하고 했다. 정도가 끄덕이기만 하면 매형은 더 신이 나서 다시 목에 핏대를 세웠다.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자면 그렇게 평생 참고만 살던 사람이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게 뭔지 알아? 뭔데요? 내가 무엇을 위해 그렇게 참고만 살았는지 모르겠다. 인생이 이토록 허무한 것을.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지 못한 걸 가장 후회한다고 하더라고. 그들이 죽음 앞에서 깨닫는 공통의 문장이 있어. 남이 잘 살았다고 축복해 주는 게 무슨 의미냐. 내 속은 이미 다 썩어 문드러지는데 라고 말이지. 최양이 들어와서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재밌게 하느냐며 옆에 앉아 술잔을 채웠다. 매형은 자연스럽게 최양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최양은 부끄러워하면서도 역시 오늘도 싫은 내색은 없었다. 최양이 다시 나가자 매영이 의자를 바짝 잡아당기며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다. 내가 백화점에서 본 그 여자랑 잘 되고 있는 거지? 처남에게서 아니라는 부정의 표현이 없자 매영은 다 알고 있다는 듯 능글맞은 표정으로 눈썹과 눈만을 치켜 올렸다. 매영은 겉으로는 그렇게 긍정적인 표정으로 질문하면서도 사실 그 여자는 재혼감은 아니라고 말할 타이밍을 찾고 있었다. 정도는 매영이 소영을 지칭하자 갑자기 부끄러워졌다. 네, 좀 창피한 얘긴데 요즘 저는 그녀가 있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예요. 그녀를 만나고 나서 내가 진정한 남자가 된 것 같아요. 자네도 이제 여자를 좀 알았나 보군. 진정한 남자가 된 걸 축하하네. 매영은 느닷없이 손을 건넸다. 정도는 엉겹결에 매영의 손을 잡고 보니 이게 또 무슨 짓인가? 손을 탁 놓았다. 매영의 행동은 항상 이렇게 예측할 수 없어 당황스러웠다. 그런데 내가 인생 선배로서 한마디 하지. 그러니까 그 여자 말이야. 자네를 남자로 만들어주는 것까지는 아주 감사한 일인데 설마 재혼까지 갈 건 아니지? 매영은 처남의 눈을 똑바로 보며 물었다. 단 한순간이라도 감정의 미동을 놓치지 않겠다는 듯. 저도 요즘 사실 재혼해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정도는 정말 고민이 되는 듯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매영은 아까부터 하고 싶은 말을 치고 들어갔다. 그런데 아무래도 재혼 상대는 유정엄마 같은 여자라야 하지 않겠나? 그러니까요. 그런데 꼭 그래야만 하는 법은 없잖아요. 매영이 좀 전에 말했잖아요. 남을 위해 살면 인생의 끝에 서서 후회한다면서요. 난 매영 이야기를 들으며 소영과 더 같이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매영은 당황했다. 처남이 그렇게 응용하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었다. 매영은 자신이 달변가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신나게 떠들었을 뿐이었다. 빨리 수습해야 했다. 아니 처남, 그 여자에게 완전히 빠졌구만. 매영은 말하면서 일단 호탕하게 웃었다. 정도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매영은 이쯤에서 본론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었는지 의자를 더 바짝 끌어당기며 바싹 마른 입술에 침을 바르며 처남에게 가까이 갔다. 자자, 여자와 사랑하는 것도 좋고 원활한 섹스를 하는 것도 다 좋다 이거야. 건강을 위해선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 그런데 처남도 알다시피 재혼은 둘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잖아. 가족과 가족이 만나야 하는 건데 그 여자 가족 관계도 봐야 하고 말이지. 그녀는 혼자 사는 여자는 맞아요. 딸 하나 아들 하나 있더라고요. 그쪽도 다 커서 다 결혼해서 나가 사니까 우린 재혼하게 되면 단둘이 살게 될 것 같아요. 처남 말을 들어보니 벌써 합치려는 생각을 많이 한 게군. 매영은 처남의 말에 아까보다 더 긴장했다. 네, 같이 살고 싶다는 생각에 기울고 있어요. 갑자기 매영이 해준 말들이 조금 이해가 간다니까요. 매영은 오늘 아내의 명령으로 조심스러운 처남 떠보기로만 만났다가 자신의 지나친 말 때문에 오히려 처남을 그녀와 가까이 하게 만든 것 같아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입이 타들어갔다. 이제는 말을 빙빙 돌릴 타이밍이 아니었다. 그런데 처남, 이거 정말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내가 한마디 해야겠네. 내가 여자를 좀 볼 줄 알아서 하는 말인데 내가 볼 때 그 여자는 그냥 섹스 파트너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말이지. 그게 잘 맞는다니 나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 뭐 그런 말이야. 매영은 두 팔을 들어올리며 어깨를 으쓱했다. 매영, 나도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 내가 유정엄마 죽고 처음으로 여자를 만난 거예요. 아니 유정엄마 말고는 여자라곤 처음이에요. 정도는 마치 살아있는 유정엄마를 놔두고 바람을 피우는 남자처럼 고개를 숙이고 미안해했다. 그거야 말 안 해도 내가 잘 안다니까. 매영은 어서 빨리 처남이 만나고 있는 그 여자 얘기만을 하고 싶었다. 난 그동안 여자에게 아예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다른 세상을 알아버린 거예요.
사실 요즘 유정 엄마를 떠올리면 미안해서 미칠 것 같아요. 처남도 참, 이제 유정 엄마 세상 떠난 지도 벌써 2년이 넘었는데 미안하긴 뭐가 미안한가. 요즘 보통 남자들은 마누라 버젓이 살아있어도 바람 피우면서도 자네처럼 그렇게 힘들어하진 않아. 유정 엄마도 자네가 혼자 사는 건 바라지도 않을 거고 말이야. 글쎄요. 그건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기적인 자기식 해석일 뿐이죠. 어떤 사람이 하늘에서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다른 사람과 알콩달콩 사는 걸 바라보면서 흐뭇해하겠어요. 거꾸로 내가 먼저 죽었는데 유정 엄마가 애인이 생겼다면서 하늘에 대고 여보, 내가 혼자 지내는 거 바라지 않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자네는 근본적으로 나와는 다른 인종이라니까. 매영, 난 착하고 안 착하고는 잘 모르겠어. 그냥 그 여자랑 있으면 내가 남자가 된다는 그 사실이 새롭고 좋아요. 아니, 남자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처남이 남자지 그럼 여잔가? 아니, 매영도 참 그게 아니라. 매영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만 처남이 그 여자랑 심각해지는 게 싫어 그만 엉뚱한 농을 던졌다. 정도는 말해야 하나 어째야 하나 잠시 고민했다. 그러나 매영은 여자를 좀 아는 남자니까 궁금한 것을 이참에 물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매영, 그 여자는 나이가 59인데 좀 신기해요. 여자들이 50 넘고 폐경기 되면 그게 잘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보통은 그렇지. 그런데 그 여자와 관계할 때면 그녀나 나나 나이 들었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아요. 정말 건강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처럼 내가 다른 남자로 변해요. 그렇담 그 여자는 아무래도 자연적인 건 아니고 무슨 인공적인 어떤 짓을 했나 보네. 딱 봐도 보통 여자가 아니게 생겼던데. 처남, 아무래도 그 여자는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꾼이 아니고서야 아내다 어떤 짓을 할 리가 없지 않나. 매영은 이때다 싶어 처남에게 겁을 잔뜩 주었다. 어떤 걸요? 아니, 그러니까 여자하고 돈거래나 뭐 그런 거 조심하라고. 매영, 그 여자는 그럴 여자는 아니에요. 처음엔 다 그럴 여자가 아니지. 결혼함과 동시에 본색이 드러나는 게 사람이야. 난 그 여자를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 여자와 함께 살고 싶다는 생각으로 많이 기울었어요. 그러니 매영도 그녀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세요. 매영이 아까부터 그녀를 하찮게 보는 경향이 있어서 말하는 거예요.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같이 살려고 하나. 그건 안 돼. 조금 더 여자를 지켜보는 게 좋을 거야. 알았어요. 참고는 할게요. 아무튼 조심하게. 생각보다 간사한 게 사람이네. 일단 잘 맞는다니 평생 하지 못한 연애를 즐겨. 내 말은 만나는 건 좋지만 재혼은 집안 문제니 쉽게 결정하지 말라는 말이야. 그리고 지금은 처남이 이제 막 연애를 시작해서 물불을 못 가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마음이 달라지기도 하니까. 아무튼 언제든지 무슨 일 있으면 나에게 조언을 구해. 처남, 알았지? 매영은 헤어지면서 오늘 마누라의 임무 완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예전에 비해 처남이 달라진 것에 대해 속으로 놀라고 있었다. 언니, 뭐해? 응, 그냥 심심해서 여기저기 채널 돌리다 차승원의 스페인 하숙 제방 보고 있다. 아, 나도 그거 봤었어. 그런데 차승원은 진짜 요리 잘하던데. 손놀림이나 이런 거 보면 방송용이 아니고 실제로 평소에 요리를 많이 해본 사람 같던데. 그러니까 얼굴도 잘생긴 데다 어떻게 요리까지 잘한다니. 거기다 내가 좋아하는 배우 유해진도 나오니까 이 방송은 내가 챙겨보는 편이야. 맞아. 유해진은 사람이 선한 웃음을 가졌어. 언뜻언뜻 무심코 하는 행동이 참 사람 좋게 보이잖아. 연기도 잘하잖아. 난 유해진 나오는 영화는 거의 다 본 것 같다. 이장과 군수, 트럭, 극비수사, 그놈이다, 타짜, 부당거래, 베테랑, 봉오동 전투, 말모이, 1987, 택시 운전사, 공조,
또 뭐가 있더라? 와, 언니는 그가 나온 영화 제목을 다 외우네. 그럼 나 아직 치매는 안 왔다. 둘은 동시에 호호호 웃었다. 그리고 난 영화 선택할 때 소재보다 배우가 누군가부터 봐. 배우가 연기를 잘해야 영화가 사니까. 나도 그런데. 언니, 유해진이 출연한 영화는 또 왕의 남자도 있고 완벽한 타인도 있잖아. 아, 그래, 맞다. 나도 그것도 다 봤지. 둘은 유해진의 어떤 장면을 동시에 떠올리며 같이 웃었다. 그때 누군가가 유해진 보고 여자랑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냐고 물었나 했을 때 12살이라고 하자 친구들이 이 도둑놈이라고 했잖아. 응, 맞아. 12살 아래인 줄 알고. 그래. 그런데 알고 보니 12살 연상이어서 얼마나 황당하고 웃겼니? 난 그때 한참 웃었다 얘. 맞아 언니. 우린 아무래도 피가 같으니 좋아하는 유형도 같은가 보다. 언니가 유해진 나오는 영화를 그렇게 다 봤는지 몰랐네. 너도 그렇게 다 본 줄 몰랐다. 우리가 알고 보니 한 남자를 가지고 라이벌이었구나. 둘은 또 같이 하하 웃었다. 그러게 언니, 스페인 하수 프로그램이 좋은 또 하나의 이유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맛있는 한 끼를 대접하려는 그 설정이 아주 참신하고 좋은 것 같았어. 요즘 TV를 보면 드라마도 그렇고 늘 그게 그거라 지루하던 차에 그 프로는 새로운 설정이라 그래서 나도 가끔 봤지. 언니는 혹시 그 프로 보면서 산티아고 순례길 가보고 싶지 않았어? 마음이야 떠나고 싶은데 800km 이상을 걷는다는 게 자신이 없다. 내 나이가 70이 다 되어가자니. 하긴 나도 마음만 그 길에 서 있지. 솔직히 자신이 없어. 그런데 언니, 그 길을 떠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에서 떠나고 또 어떤 마음으로 돌아갈까? 난 그게 참 궁금해. 언니는 그 프로 보면서 그런 생각 안 해봤어? 나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지. 참, 너도 알걸? 내 친구 중에 경자 있잖아. 응, 알지, 경자 언니. 참, 그 언니는 어떻게 지내? 부자로 산다고 하지 않았어? 그 언니 아직도 그렇게 잘 사나? 걔가 10년 전쯤인가? 아무튼 그 정도 조금 넘은 것 같아.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걸 알고는 큰 충격을 받았었어. 그리고 느닷없이 그 먼 길을 떠나더라. 그 먼 길을 혼자서? 아니, 친구랑 둘이 갔지. 너는 모르는 친구야. 아무튼 같이 간 친구는 경자보다 훨씬 먼저 남편이 바람을 피운 걸 알았고 항상 정신과 약을 먹어야 잠을 잘 수 있다고 말했었던 친구였어. 우울증이 심해 잠도 잘 못 자고 뭘 먹어도 잘 얹히니까 모임에 와서도 한두 숟갈 먹으면 숟가락을 내려놓곤 해서 보기에 참 딱했었지. 에휴, 참 그게 그렇게 힘들었던가 보네. 그럼 그건 닥쳐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고통인가 보더라. 사람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도저히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잖니? 아무튼 그래서 친구들이 조심스럽게 정신과를 소개했었거든. 언니, 정신과를 소개받을 때 그 친구분 정말 속상했겠다. 그런데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서 의외로 정신과를 많이 다닌다나 봐. 예전처럼 꼭 미쳐야 가는 게 아니고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를 앓는 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드니까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힘들지는 않았을 거야. 요즘은 더더욱 코로나로 사람들과 대면을 못하다 보니 답답해진 사람들이 정신과를 많이 찾아 정신과 의사들이 아주 바쁘다고 하더라. 하긴 언니, 얘기 듣다 보니 생각난다. 내 주위에도 요즘 들어 부쩍 잠을 잘못 자서 정신과에 다녀왔다고 말하는 친구가 있었어. 그래, 요즘은 흔한 일이야. 그런데 문제는 그 친구가 정신과를 다니면서도 크게 좋아지진 않았었어. 언제나 곧 죽을 애처럼 힘이 없고 세상 다 산 여자 같은 얼굴로 다녔지. 그런데 경자 남편이 바람을 피운 걸 알고는 그 친구가 경자에게 부쩍 자주 연락하고 그랬던가 봐. 둘만 유난히 자주 연락하고 만나더니 그 친구가 글쎄 얼굴이 조금 좋아졌더라.
답답한 속을 어디다 터놓고 말하지 못하다가 경자 언니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니 두 사람만이 소통이 되는 그 뭔가가 있었나 보다. 말하자면 속을 터놓고 이야기하면서 속앓이가 어느 정도 해결된 거랄까? 그래, 그랬던가 봐. 둘이 만나 어떤 대화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 즈음에 둘은 서로 소통이 잘 됐던지 자주 만나더니 정신과도 다니지 않고 약도 끊었다고 들었어. 얼굴도 조금 살아나고 그러더니 둘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기로 했다고 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사람은 소통이 되지 않아 그걸로 죽는 거니까. 소통은 정신건강의 제1순위거든. 아마 그 친구분은 다른 사람들은 남편들이 바람을 피우지 않았는데 자기 남편만 바람을 피웠기 때문에 그게 힘들었었을 거야. 사람은 늘 상대적인 거니까. 그런데 경자 언니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니 아마도 어찌 보면 너무 반가웠을 수도 있겠네. 그래, 사람의 혈관도 막히면 건강을 잃듯 소통의 부재도 마찬가지지. 맞아 언니. 요즘은 드라마보다 더 시청률이 높은 게 그런 거잖아. 시청자의 고민 상담 같은 거. 그래, 코로나로 소통이 더 힘들게 되다 보니 그런 프로들이 여기저기서 아주 인기를 끌고 있더라. 나도 이리저리 채널 돌리다 가끔 볼 때도 있었어. 아무튼 경자 언니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걸 알고 충격이 엄청 컸나 보다. 산티아고 순례길을 갈 생각을 다 하고. 하긴 내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면 나도 좀 충격을 받겠지? 워낙 수지 아빠는 그런 쪽은 관심이 없는 남자니까 나야 그런 쪽으로 상처받을 일이야 없지만. 당연하지. 제부나 너희 형부나 그런 쪽으로는 관심이 없는 남자들이라 우린 그나마 편하게 산 거였지. 너나 나나 속 안 썩이는 남자들 만나 한평생 편하게 산 거야. 그만하면 우리 남편 복이 있었던 거야. 맞아 언니. 나도 젊어서는 몰랐는데 나이 들어 주변과 비교해보니 우린 정말 편하게 산 거였어. 그래, 주변에 보면 다들 남자들이 바람을 피우든지 폭행하든지 아님 생활비를 안 주든지 아무튼 여자들이 남편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안고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 그러니까 말이야. 내 주변에도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더라고. 형부가 살아계셨으면 더 좋았는데 너무 호인인데 일찍 돌아가셔서 그게 좀 안타깝지.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아쉬울 때 떠나서 그게 하나 마음에 걸린다. 그래서 참 아까 하던 이야기나 해봐. 경자 언니는 거길 다녀오고 어떻대? 아, 참 얘기하다 말고 또 딴 데로 샜구나. 둘은 동시에 웃었다. 말하다 다른 데로 새는 건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니었다. 경자 말로는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혼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남편이 어째서 바람을 피웠을까? 내가 매력이 없어서 그랬을까? 남편 말대로 상간녀가 먼저 접근했을까? 정말 실수로 그렇게 된 것일까? 아님 남편이 먼저 접근했을까? 온통 이 생각 저 생각 하느라 머리가 깨질 듯 아팠대. 가만히 앉아있으면 머리가 돌아버릴 것 같아서 집에 앉아있을 수가 없더래. 그래서 미친년처럼 온 사방을 쏘다녔다더라. 그런데 어느 날은 자기가 어느 길을 쏘다녔는지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을 때도 있었대. 세상에 그렇게까지 충격적이었나 보다. 글쎄 어느 날은 발이 부르트도록 산길도 갔다가 목 놓아 소리치며 울었다가 쌍욕을 하며 소리를 질렀다가 거리에 철푸덕 앉았다가 그러고 있더래. 아이고 어쩜 좋아.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러더래.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내겠다며 그렇게 종일 쏘다닐 거면 차라리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오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왠지 정말로 거길 다녀오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꼈다나 봐. 그래서 먼저 남편이 바람을 피운 그 친구랑 의기투합해서 다녀온 거지.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다. 조금 이해가 갈 것 같아. 그곳에서 몇 날 며칠을 눈만 뜨면 걷고 눈만 뜨면 걷다 보니 그렇게 미웠던 남편이 그냥 용서라기보단 이해라고 해야 할까?
그냥 바람은 하나의 장애물을 건너는 정도이지 인생에서 모든 걸 걸어야 하는 정도의 크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더래. 그리고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야. 남편을 이해하려고 마음먹자 그렇게 남편의 미운 점만 보이더니 이제는 슬슬 남편의 좋은 점이 하나씩 떠오르더래. 무작정 걷다가 나름의 깨달음을 얻은 건가? 사람은 원래 걸을 때 머릿속이 정리된다고 하잖아. 사람이 미운 감정이 앞서면 화가 앞서니 미운 점만 확대 해석되었을 텐데 아무튼 경자 언니가 대단하네. 그러니까 그리고 전 남편을 그냥 예전처럼 대했더니 남편이 이제는 정말 경자한테 잘하더래. 바가지 긁고 욕하고 나가 죽어버리라고 소리소리 지르고 생전하지 않던 욕을 하던 아내가 갑자기 따뜻한 밥을 지어놓고 아무 일도 없듯 대하더니 경자 남편이 스스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더란다. 그리곤 지금은 아주 좋게 지낸다는 말을 들었어. 와, 완전 한편의 드라마네. 경자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와서 한 어록이 있어. 우리 친구들이 다 놀랬지. 뭐랬는데?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 자연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용서더래. 그렇게 말하면서 돌을 닦은 여자처럼 표정을 짓더라니까. 와, 너무 멋진 말이다. 경자 언니 정말 신기한 체험을 했네. 그런데 언니 이야기를 듣다 보니 삶에 지쳐 영혼이 메마른 사람들이 떠나서 무상무념으로 걷다가 어느 순간 철학자처럼 깨달음을 얻어 돌아오는 길이 순례길인가 보다. 걸으면서 영혼이 맑아지고 충만해지는